여러분, 숫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율 12.2%, 코스타리카, 멕시코, 칠레, 터키 다음으로 낮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K반도체, K자동차, K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쓰는 대한민국이 복지 수준은 코스타리카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30년 동안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OECD 전체에서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1990년 대비 무려 4.7배, 일본의 2.1배, 터키의 3.2배를 압도하는 속도입니다. 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쏟아붓고 있는데 왜 국민은 복지를 체감하지 못할까요? 오늘 이 질문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한국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스웨덴에서 30년 넘게 복지국가를 연구한 최현혁 린네대 교수의 분석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과 복지의 진짜 관계를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복지의 역사는 비스마르크에서 시작합니다. 1881년 독일 제상 비스마르크는 질병보험법, 사고보험법, 노년연금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국민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거세지던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습니다. 배고프면 혁명한다, 먹여주면 안 한다. 이것이 복지의 첫 번째 얼굴,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복지가 진정한 국가의 의무로 자리 잡은 건 두 차례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입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이 평화가 온 뒤에도 굶고 병들어야 한다면 그게 나라입니까? 전장에서 싸웠으니 평화 시에는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때부터 복지는 국가와 국민 사이의 사회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학자들은 이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자유주의 모델, 영미 모델. 미국, 영국이 대표적입니다. 국가는 최소한만 개입하고 개인이 알아서 해라. 세금도 적고 복지도 적습니다. 미국에서 암에 걸려도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사회민주주의 모델, 북유럽 모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소득의 40에서 50%를 세금으로 냅니다. 대신 교육은 대학까지 무료, 의료 거의 무료, 육아도 국가 지원. 국민 행복 지수 세계 최고입니다. 셋째, 보수주의 모델, 대륙 모델. 독일, 프랑스가 대표적입니다. 국가, 시장, 가족이 함께 역할을 나누는 중간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더 정밀한 분류가 필요합니다. 최현혁 교수는 복지국가를 두 축으로 단순하게 나눕니다. 얼마나 세금을 내느냐, 얼마나 복지를 받느냐, 그러면 딱 네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제1유형, 저부담, 저복지. 미국, 영국, 호주, 세금도 적고 복지도 적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크지만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제2유형, 고부담, 저복지. 세금은 많이 내는데 복지 체감은 낮은 구조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일부가 해당됩니다. 재정은 쌓이지만 국민 삶의 질은 개선이 더딥니다. 제3유형, 저부담, 고복지. 얼핏 천국처럼 들립니다. 세금은 적게 내면서 복지는 많이 받는 구조. 그런데 이건 적자 재정으로 운영되는 시한폭탄입니다. 대표 국가가 어디입니까? 베네수엘라, 그리고 유로존 위기 때의 그리스. 베네수엘라는 경제가 붕괴했고 그리스는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 일부에서 세금은 그대로 두면서 복지만 마구 늘리자고 합니다. 이게 바로 제3유형의 길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길입니다. 제4유형, 고부담, 고복지, 북유럽 모델입니다. 세금을 45% 가까이 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복지의 질과 양이 압도적입니다. 삶의 질 평준화, 양극화 최소화, 출산율 증가, 세대 간 사회 이동성 향상. 스웨덴 출산율 1.8, 덴마크 1.7,
우리나라는 0.78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스웨덴이 제1유형에서 제4유형으로 가는데 60년이 걸렸습니다. 최현혁 교수가 제시하는 현실적 목표는 중부담 중복지 제2유형과 제4유형의 중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복지를 늘리면 시장이 망하는 게 아닐까요? 복지를 늘리면 시장이 망한다는 이 말, 반만 맞습니다. 국제 경쟁력 순위를 보십시오. 1위 덴마크, 4위 스웨덴, 8위 핀란드, 9위 노르웨이입니다. 세금 가장 많이 내는 북유럽 나라들이 국제 경쟁력도 세계 최상위입니다. 한국은 29위이고 미국은 25위, 영국은 24위로 북유럽보다 낮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핵심은 시장의 자유도입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세금은 많이 내지만 시장 규제는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부패가 없고 법치주의가 살아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화 지수에서도 핀란드 9위, 덴마크 10위, 스웨덴 11위입니다. 자유시장 모델을 표방하는 미국과 영국은 각각 25위, 24위로 오히려 낮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복지와 자유시장은 적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스웨덴행의 사례가 증명합니다. 2000년에서 2010년 스웨덴의 1인당 경제성장률은 3%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연금개혁, 조세개혁, 공정한 시장관리가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률을 낮추고 결국 복지 지출을 줄이는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전화, 지속가능한 복지, 이 순서를 무시하고 복지부터 늘리면 그리스 꼴이 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이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까? 한국은 상속세, 양도세, 주택보유세 합산 비율이 GDP의 1.59%로 OECD 38개국 중 1위입니다. OECD 평균의 4배가 넘습니다. 반면 스웨덴은 기업 상속세와 양도세를 2004년에 폐지했습니다. 노르웨이는 2014년에 폐지했습니다.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업하기 가장 힘든 조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복지 체감도는 최하위권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걷고 잘못된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5060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땀으로 세운 이 나라가 포퓰리즘의 덫에 걸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금이 고갈되고 국가 채무가 쌓이고 미래 세대에게 폭탄을 넘기고 있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잘못 설계된 복지 구조가 여러분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바꿔야 합니다. 최현혁 교수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가장 인기 없는 개혁이 국가의 미래에는 가장 좋다. 좋은 일자리, 그것이 최고의 복지입니다. 그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지키는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그 법치주의를 세우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때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지금까지 진실을 전하는 자유와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